시작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안녕하세요. 윤정용의 인생 계산기입니다. 소리 줄이고. 제 핸드폰도 켜놓고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또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요즘 이제 책을 쓰고 있어서 좀 정신 없었거든요. 사장님이여 회개하라라는 책,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했던 가게의 그 노하우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가게를 운영할 것인가, 또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책이 사장님이여 회계하라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갑자기 또 낯설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현님, 안녕하세요. 네,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하면. 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바로, 너 돈 어떻게 벌어? 기업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돈 어떻게 버니?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성현님 어떻게 또 여기 오시게 되셨네요. 네, 제가 좀 오늘 정신이 없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네, 잘 들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틀어볼까요?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제 걸 켜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잠깐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바로 영업수익과 이제 영업 외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영업수익과 영업 외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줄였죠? 어이구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수익이라고 하면은 이거 또 왜 그러냐? 수익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수익. 네, 잠깐만요. 이게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뭐 수익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수익은 쉽게 말해서 번 돈이죠, 번 돈. 네, 돈을 번 돈을 이야기합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익은 이제 번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번 돈이죠. 네. 수익은 이제 회계 용어예요. 수익이라는 말을 쓰시는 경우가 있고, 뭐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과 이익이 다 회계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번 돈이고요. 이익은 네, 수익에서 이제 비용을 뺐을 때의 결과를 바로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번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있겠어요? 쓴 돈이 있겠죠. 네. 번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수익이 비용보다 적으면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하고 이익을 굉장히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익은 번 돈이고 이익은 수익에서 이제 비용을 뺀 결과, 손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손실 또는 이익이라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남는 돈이 바로 네,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돈이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과 이익을 이야기할 때 이걸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시겠죠. 수익은 번 돈이고 이익은 남는 돈이다. 그래서 수익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수익의 네, 매출이 있죠. 매출. 기업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네, 영업수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영업수익이 또 있지만 기업이 매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업의 수익이라는 친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네 이거. 정신이 없어요. 네. 수익은 번 돈인데 이 번 돈을 구분해보면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의 수익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PPT 하다가 이거 시간 다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번 돈이구나. 그런데 이 수익을 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으로 따지면 직장인에게 월급은 바로 이 영업수익이 되겠죠. 네, 직장인이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번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의 수익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구글로부터 막 돈을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다든지, 예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을 굴려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영업의 수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투잡을 할 수 있지만 기업들도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겁니다.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 두 가지의 수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장표를 좀 미리 준비했는데요. 이렇게도 보면 좀 편하게 보이시겠죠. 자, 지금 제가 좀 안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좀 살펴보고. 네, 편안한 시간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참 어렵네요.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수익을 우리가 지금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수익에서 이 영업수익은 뭐냐?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이야기한다고 드렸죠.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이제 매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매출이라고 불리는 거. 가장 중요하겠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정관에 적혀 있는 그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를 팔았거나 아니면 가전을 팔았거나 또 스마트폰을 팔았으면 이게 바로 영업수익, 매출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업이 투잡을 한다고 했잖아요. 투잡. 네. 바로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이 영업 수익이 아닌 수익들은 다 영업 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외 활동으로 번 돈이다. 영업 외 활동으로 번 돈이고, 대표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다가 이런 금융상품에 넣어놨던 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자 수익이 좀 있으면 좋죠. 요즘에는 아주 금리가 낮아가지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야지만 좀 이자 수익이 좀 괜찮은데,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되자고요. 네. 이자 수익이 있고, 또 주식으로부터 이제 배당금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매매 차익으로만 또 처분을 해서 얻는 그 매매 차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배당금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주를 좀 잘 알다 보면은 내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요즘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죠. 자, 이렇게 배당금 수익도 있고, 또 부동산을 굴리면서 기업도 그렇잖아요. 삼성생명 같은 회사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우리의 꿈이죠. 건물주잖아, 건물주. 네. 임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고요. 이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주식 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업에서 낡은 자산들이 있잖아요. 설비들 이런 거를 처분하면서 이걸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을 받으면 이제 처분이 이익이 되는 거고 장부가 대비 낮은 금액을 받으면 처분 손실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익이라 생각하고 처분을 좀 있게 넣었습니다. 자산 처분에 대한 이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수익을 볼 때 영업수익과 영업 외수익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 직장인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직장인의 월급이 영업수익이 되고 또 이거는 뭐 알바, 뭐 부업, 네, 부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 수익의 구분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네, 제가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 쓰고 있어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비용에는 세금도 포함된다고요? 성현님, 이거는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세금이라고 하면 세금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부가세도 있고, 그리고 법인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자, 제가 지금 이 댓글이랑 이게 지금 같이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좀 늦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기업에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요. 먼저 볼 회사는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주식회사 동서라는 회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깜짝이야. 소리가 났어요. 상큼한 크랜베리. 그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오션 스프레이. 이 회사, 소리 장난 아니네. 이 회사를 아시나요? 네, 이 동서라는 회사입니다. 동서. 근데 많이 봤죠? 이 로고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동서라는 회사는 뭐 리치스, 네, 리치스라고 해서 뭐 식자재 브랜드 같아요. 레드불, 레드불을 판매하는, 대신 판매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상품도 식자재류, 다류 이렇게 있고요. 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식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포장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류 사업, 네. 동서현미 녹차, 네네, 알겠네요. 식품 연구, 또 물류 사업도 합니다. 네,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창고 같은 경우에도 뭐 임대해주고 하겠죠. 네, 이 물류를 통해서 물류 대행도 할 수 있겠네요. 또 구매 수출 사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를 한번 동서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동서의 재무제표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잘리죠. 오른쪽으로 해서 너무 확대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댓글을 같이 보는 게 아니어서 댓글을 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정신없네요. 네. 이거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동서라는 회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화면이. 이 엉성함 정말. 네, 여기서 볼게요. 자, 동서라는 회사 여기 보니까 동서의 이제 2019년도 45기의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3월 27일 날 공시가 됐고요.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 돈 어떻게 버냐? 너 돈 어떻게 버니? 물어볼 때 항상 이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손익계산서. 여기서 연결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회사와 모회사를 모두 합친
이걸 얘기합니다. 이 자회사와 모회사를 100% 합쳐서 한 몸이라 생각하고 사업인 영역을 하나로 보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매출액이 뭐였어요? 바로 네, 영업수익이죠. 네. 매출액이 동서의 2019년 매출액이요. 5,022억입니다. 5,022억. 아, 근데 이게 2018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뭐 610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5,022억 정도 되고요. 참고로 지금 동서가 여기 U자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동서라는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예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매출액이 5,022억이고 아래 이 영업이익이시죠. 이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잠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회계를 아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회원님 보시면 돼요. 네, 이야기하실 때 그냥 제가 최대한 쉽게 잘 다 모르신다 생각하고 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업의 수익은 이렇게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나누는데 영업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고 영업외수익은 영업외활동으로 번 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동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매출액이에요. 이 매출액. 자, 영업활동으로 번 돈은 매출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매출하면 영업수익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 동서라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바로 이 매출액이구나. 이 매출액을 보면 알 수 있구나. 5,022억이 바로 동서의 영업수익이구나. 사업의 내용을 한번 살짝 볼게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보시면 매출액이 식품, 제조, 구매 수출, 기타 이렇게 나눠서 5,022억을 이 용역을 나눴어요. 식품이 뭐냐? 동서와 곁에 식품사업 동서음료, 제조는 포장사업, 다류사업 동서물산, 기타는 보세창고, 임대업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입체적으로 보시려면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재무제표와 홈페이지를 같이 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보시면 이 텍스트랑 숫자밖에 없어요. 이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네. 그런데 이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이 동서라는 회사의 사업,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사업, 식품연구, 물류사업 이게 비주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식품사업에는 뭐가 있어? 브랜드를 딱 보면은 브랜드가 쫙 이렇게 나오죠. 뭘 파는 회사들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제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소소하게 점심값 정도만 버는 사람이지만 한다면 내가 투자한 회사를 입체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이 재무제표의 숫자와 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입체화시켜서 볼 수 있으려면 홈페이지와 이 사업보고서, 다트에 공시되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랑 홈페이지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동서의 영업수익은 우리가 수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서의 영업수익은 바로 식품, 제조, 기타 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 매출액이 얼마다? 5,022억이고 동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 활동은 바로 식품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식품 사업에 있다라는 거 보고요. 우리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여기 보시면 회사에서 사업 영역을 보시면 여기 식품 사업이 있죠. 이 식품 사업을 보시면서 얘네들이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를 볼 수 있구나. 리치스, 이런 오션 스프레이,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업수익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가전이 있고 하만 이런 음향 쪽도 있고 한데
그게 매출이지. 뭐 동서도 식품, 제조, 구매, 수출, 기타 알겠어.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영업의 수익인 거죠. 자, 우리 직장인들 거짓말 두 가지 거짓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나 퇴사할 거야 라는 거짓말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나 유튜브 할 거야 이 거짓말 있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이 영업의 수익.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뜨는 게 뭡니까? 이 부업으로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부업으로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기, 뭐 이런 거 무자본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 나중에 좀 회계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영업의 수익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 활동으로 번 돈은 아니지만 영업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도 투잡을 한다는 거예요. 투잡을. 네. 우리 직장인들이나 우리 사람들만 투잡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투잡을 합니다. 영업 활동으로 번 돈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영업의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자, 동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동서를 좀 이해했습니다. 동서라는 회사를 봤고 자, 다시 손익계산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네, 보시면 매출액이 바로 우리가 영업수익이라는 게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은 뭐지? 영업 외 활동에서 번 수익은 뭐야? 바로 이 영업이익, 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수익, 이 매출액이 영업수익이고요.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하단에서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있죠. 이 영업이익과 이 둘 사이에 있는 기타 영업의 수익과 지분법이익, 금융수익이 바로 영업의 수익,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 둘, 세 개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동서의 영업이익은 384억, 385억이라고 할게요. 385억입니다. 근데 기타 영업의 수익을 보니까 와, 96억 정도 가세요. 96억. 기타 영업의 수익이 뭘까요, 도대체? 기타 영업의 수익. 그럼 우린 주석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기타 영업의 수익. 여기 나오죠? 주석을 보니까 기타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단기와 전기의 기타 영업의 수익 내역을 설명드립니다. 아까 우리 발견했던 96억. 이게 바로 여기 있죠. 96억. 여기 적혀 있죠? 네. 96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그리고 자비, 네, 자비익도 18억 정도네요. 굉장히 큰데요. 임대료, 임대료에서 또 발생하는 수익이 또 있나 봐요. 아마 동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를 주는 게 있나 봅니다. 임대료가 32억 정도, 꽤 크죠? 관계기업 지분 증권 처분 이익. 자,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된 이익인가 봅니다. 처분 이익이 30억 정도 있었고 전년도에는 없었죠. 자, 이렇게 기타 영업의 수익이 96억인 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봤다면 또 우리 금융 수익도 있었죠.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 뭐가 있습니까? 기타 영업의 수익, 기타 수익이라고도 하거든요. 기타 수익. 그리고 금융 수익이 있습니다. 금융 수익을 보니까 이자 수익이 137억 정도 있어요. 꽤 크네요. 137억. 이자 수익으로만 137억.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부럽네요. 137억이고요. 배당금으로 보니까 배당금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얼마 안 되네요. 6,300만 원 정도. 당기손익 인식 금융장사 평가 이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1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외환차익이 1억 정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동서를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지분법 이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동서를 보시면서 제가 영업의 수익으로 기타 영업의 수익이 있고 지분법 이익이 있고 금융 수익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385억이에요. 기타 영업의 수익이 96억이고 지금 보셨어요? 지분법 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961억입니다. 자, 동서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수익 매출액이 5,022억이죠. 그래서 각종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관비를 빼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남긴 돈이 바로 영업이익이다라는 거예요. 또 설명드리자면 수익과 이익은 다른 거다. 수익은 번 돈의 개념이고 이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이런 매출원가나 이런 판관비들, 이런 비용들을 뺀 결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손익 중에 하나죠.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으면 당연히 이익인 거고 번 돈이 쓴 돈보다 적으면 손실이겠죠. 자, 이 영업이익이 낮다는 거 뭡니까? 번 돈이 5,022억이 비용 4,000억, 450억을 빼고도 남았다는 거죠. 지금 385억이 남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영업 외 수익들을 더해주는데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이제 가감을 해주는데 기타 영업의 수익은 96억이었고 금융수익은 139억이고 지분법 이익이 961억입니다. 영업이익의 거의 뭐 몇 배가 되는 겁니까? 거의 2.2배가 훨씬 넘는데 이 지분법 이익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지분법 이익의 정체. 자, 지분법 이익. 도대체 이 지분법 이익은 뭘까? 자, 지분법을 좀 설명드리자면 기업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지분을 20% 이상을 가졌을 때 그거를 이제 지분법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던가 뭐 경영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주요 영업이라던가 재무나 이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자, 거기 지분법 이익에 해당되려면 일단 지분이 20%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50% 이하가 돼야 돼요. 왜냐면 50%가 50.1%부터는 뭐냐면 종속기업이라고 해서 자회사로 분류돼 버려요. 네. 자, 이 지분법 이익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지분을 20% 이상, 50% 이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법 대상 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지금 이름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런데 자, 지분법 좀 여기다 더 넣으면 네, 여기다 넣을까요? 법 대상되는 기업들은 20% 이상, 50% 이하예요. 네. 자, 그래서 지분이 20% 이상이면 지분법 주식에 해당되고 관계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A라면 B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B 회사는 관계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영업이나 아니면 재무적인 의사결정이라던가 뭐 경영진에 대한 부분을 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유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동서의 지분법이 961억이거든요. 이 961억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 영업 하단에서 영업의 수익에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즉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된 거예요. 되게 재밌죠. 영업활동으로 남긴 돈은 385억인데 당기순이익은요 지금 거의 보니까 3배가 넘는 1405억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전년도는 5635억으로 2019년도보다 600억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지금 2019년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보시면 거기에 영향을 끼친 거는 바로 기타 영업의 수익이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한 30억 정도가 또 발생했고, 또 지분법이 또 지금 영향을 끼쳤어요. 30억 정도 영향을 끼쳤고요. 자, 그러면 이 지분법 이익 대상을 한번 보자고요. 보겠습니다. 주석을 찾아보셔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지분법 이익이 나옵니다. 자, 봤더니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로 되어 있어요. 이 공동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지분을 이제 50% 가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공동기업 공동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공동으로 뭐 경영을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봤더니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이 바로 이 지분법 이익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바로 이 숫자 보이시죠? 961억. 그렇죠? 이 숫자죠, 이 숫자. 네, 이 숫자가 나왔죠. 자, 그래서 보니까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있고 동서유지라는 회사가 공동기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분율이 50%죠. 50%. 그리고 관계기업으로 DSENG라는 회사가 있어요. DSENG 회사. 자,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봤더니 동서식품이 지금 보니까 859억. 859억이 지분법이 우리 아까 961억 중에서 대부분이 계산해볼까요? 네, 90%가 바로 이 동서식품으로 인해서 859억이 지분법이 이게 반영돼가지고 여기 이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961억이. 굉장한 거죠. 그러면 지분법 이익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지분법 이익은요,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의 단기순이익 있죠? 단기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분법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서식품이 지금 우리가 859억이 계산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게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동서식품을 제가 살펴볼게요. 동서식품을 한번 보면 동서식품이 있죠. 동서식품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동서식품은 1조 5,476억의 매출을 발생하고 영업수익이 단기순이익은 1,707억입니다. 1,707억이에요. 1,707억. 자, 50%의 지분을 단기순이익의 지분율을 곱해서 이게 바로 이 금액이 됩니다. 동서식품의 지분별 평가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동서식품의 단기순이익에 이 동서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이 50%를 곱해서 그만큼의 지분별 평가손익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동서식품이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단기 순손실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였겠죠, 마이너스. 그런데 동서식품이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마시잖아요. 맥심 한 잔 해야 되잖아요. 매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지금 860억 정도가 50% 지분을 갖고 있어서 1,700억에 50%, 860억이죠. 860억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지분법 이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384억인데 이 지분법 이익 961억이 반영돼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남긴 이익보다 거의 뭐 3배 넘게 많은, 3배가 훨씬 많은 거의 4배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러면 또 있죠. SK텔레콤을 좀 살펴볼까요? SK텔레콤을 좀 보면, 자, SK텔레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SK텔레콤은 아예 영업수익 이렇게 나눠 있죠. 네, 이렇게 서비스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제조회사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매주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다면, 이런 서비스 회사들은 제품을 제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업비용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네, 기업의 재량에 따라서 재무제표 형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업수익 이렇게 나눴어요. 자, 우리가 수익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업수익이 있다면 영업 외수익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은 기업의 수익을 딱 이야기하면 기업은 무슨 돈을 버냐, 또 돈 어떻게 버냐면 영업수익의 관점과 영업 외수익의 관점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상단은 바로 영업수익, 영업이익의 하단은 뭐다? 바로 영업외수익이 있다. 자, SK텔레콤을 보니까 금융수익이 있고 기타 영업외 수익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련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개념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지분법 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찾는 것보다 하이닉스로 찾는 게 낫겠네요. 네. 우리 이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지분을 20.1%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분법 대상은 몇 퍼센트부터다? 지분 20% 이상부터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지분율 20.1% 이상을 20.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변동에 바로 여기 지분법 손익이 들어가 있죠. 지분법 손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보니까 그 모든 기업 중에서 관계기업 중에서 어때요? 갑툭튀죠. 제일 크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금액이. 자, 100만 원 단위고요. 100만 원이니까 이 지분법 이익으로만 4,162억이 지금 여기 SK하이닉스께 들어온 거죠. 4,162억. 자,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4,495억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4,162억이에요. 네. 대부분이 다 그냥 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이 반영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 있다. SK하이닉스의 20%인 거죠. 20%. 자, 우리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당기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한다. 그렇죠?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에 지분율 20.1%를 곱했더니 바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영업수익으로도 돈이 있지만 영업수익으로 돈을 버지만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17조 7,437억, 네, 200만 원이 영업수익 매출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1,099억이고요. 거기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이게 바로 4,495억 중에서 4,100억 정도가 하이닉스였어요. 대부분 하이닉스였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8,619억입니다. 8,619억이에요. 네. 보니까 작년보다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죠? 네, 영업비용이 증가했고요. 네, 급여가 증가했고, 그리고 기타 영업비용도 증가했고, 또 금융비용도 꽤 증가했네요. 보니까 거의 500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기타 영업의 비용은 감소했고, 네.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네. 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어쨌든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련 이익,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지분법 이익이라고도 얘기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기업의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딸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주로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돼가지고 준비 없이 하느라고 좀 정신 없었네요. 네. 자,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시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사장님이 회계하라 책을 원고가 끝나면 유튜브로 더 열심히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기업들 재무제표를 보면서 재무제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도 궁금하신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들의 이름을 댓글 남겨주시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한번 읽어보는, 제가 미래를 전망하고 애널리스트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한 분석으로 재무제표 이렇게 있는 거다 읽으면 기업에 들려주는 그 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이야기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기업의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눈다라는 점을 설명드렸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첫 단에 있는 매출액이 바로 영업수익, 영업활동을 번 돈이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기타 영업의 수익, 또 뭐 있습니까? 금융수익, 그리고 지분법이익 또는 관계기업, 투자이익, 관계기업이익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영업의 활동으로 번 돈이다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법이익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분법이 뭐냐?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제가 A라는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지분법 대상이 되고 지분법 주식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고, 그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내가 가진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100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2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은 얼마예요? 100억의 20%. 그러니까 20억을 제가 지분법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에 영향 끼치는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 하단, 즉 영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쳐서 당기순이익이 20억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분법 이익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설명드렸죠. 동서라는 회사, 동서, SK텔레콤 둘 다 상장사잖아요. 자, 동서라는 회사는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은 우리가 잘 아는 맥심, 매일 마시는 맥심, 매출이 1조 5천억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1,700억인 그 알짜배기 회사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법으로만 850억으로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동서식품이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SK하이닉스라는 지분을 20.1%를 가지고 있어서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의 20.1%를 가져와서 4,100억 정도가 지분법 이익으로 발생하고 있고, SK텔레콤의 지분법 이익이 대부분은 뭡니까? 한번 계산해보면 91%가 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이 반영된 거다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영업의 수익을 잘 보시면서 기타 영업의 수익, 금융수익, 그리고 관계기업 또는 지분법 이익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가 있을까? 지분법 대상 회사는 뭐가 있을까? 그 회사를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업 수익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업의 수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제가 지금 입이 다 마르네요. 네. 자,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유튜브 콘텐츠로, 또 회계 콘텐츠로, 제가 회계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자, 회계 크리에이터로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또 만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는 미리 공지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네.
자,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 계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댓글로 그 기업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불금하시고 다음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퇴근길에 만나요. 감사합니다.